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볼 건데, 테슬라를 보기 전에 나스닥 시장을 한번 봐야겠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향방이 갈릴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증시가 언제까지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증시의 시세는 나스닥, 여기 말씀드렸었던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여기 그쵸? 6월 거의 한 말경 정도를 140불 고점으로 찍고 쭉 빠졌습니다. 100불도 이탈하고 지금 올라온 결과 124불까지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92불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 해프닝으로 끝났죠. 왜? 그 이후의 경제 지표 또는 그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실적 앞두고 있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나오죠. 왜? 아니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은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아마존을 시작으로 해서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부 다 AI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유가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그쵸? 안 하게 됐을 때 도태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했을 때 위험이 덜하다. 도태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기술주 중에 가장 강한 그 기술력, 가장 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그쵸?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메타 여기까지 낄 수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 기반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테슬라의 상황도 그쵸? 테슬라의 상황도 계속해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의 상황이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테슬라의 여기 주봉을 보면 자 고가 한번 보시죠. 400불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가를 높여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딱 한 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 시점부터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다는 거죠? 실적을 확인하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먼저 반영한 결과가 400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실적이 과거에 이쪽 구간에서도 사실상 많이 올랐었는데 9불부터 몇 불까지 올라온 겁니까? 29불. 한 3배 정도 올라온 이 구간 동안에서는 적자였습니다. 여기부터 실적 확인하고 간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제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관련된 이슈 이것보다 우리가 이제는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미증시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도 그렇고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 뭐 ABL 바이오나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방산 관련된 유럽으로 진출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매매한 결과 내가 냈었던 수익률의 폭은요. 자 보시면 자 현대 로템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이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부분 하나예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테슬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엔비디아 앞으로 실적 좋아지는 내용을 가지고 23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한 거고,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굉장히 막 폭등을 하고 2020년도 막 이럴 때 폭등을 할 때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내용을 가지고 폭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타점을 제가 공유하고 있고, 실제 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미증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그쵸? 실제 타점,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예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맞춰서 내가 테슬라를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세요. 테슬라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나스닥 올라가죠. 나스닥 올라가요. 그럼 빅테크 올라가죠. 빅테크 올라가면 한국 시장도 좋아지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증시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어떻죠? 22년 말에 저가를 형성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은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일봉으로 돌려서 보면요, 정확하게 그쵸, 저가를 다시 단기적으로도 높여가는 움직임. 이쪽 구간에선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지만 경기 침체 이슈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가 어디까지 빠질지 확인을 한 겁니다. 185불 정도, 180불 정도를 우리는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을 포함해서 테슬라까지 급락 구간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실적은 지금 실적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그렇죠? 여기서 추세를 보면, 또는 지금 완판되어 있는 AI 반도체, 여기에 테슬라도 계속해서 돈을 넣고 있죠. 엔비디아 쪽으로.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상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하락을 보인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 해프닝으로 끝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가 확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은 또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는 테슬라의 저가가 높아지는 부분 딱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 잡고 타점 잡자.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 자, 그리고 뭐 쭉 올려보면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보셨으니까 뭐 다른 종목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뭐 바이오 확장합시다, ABL 바이오 매수한 부분, 리가캠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 보면 리가캠 바이오도 보세요. 오늘도 제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한 결과 시장이 폭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죠. 2.7%.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기 테슬라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2주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테슬라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야밤이라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증시, 한국 증시 모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길이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고요. 미증시는 경기 침체까지 다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셨을 때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